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인구, 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교도 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 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수용자의 교육 교환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수용자 인권 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혼거 수용이 가능한 사유.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입자 및 이입자 고지사항.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 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징벌, 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일과 및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지방교정청장이 수용자를 이송할 수 있는 사유.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수용자가 휴대금품을 보관할 수 없는 사유. 다음의 휴대금품의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불허 사유.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 물품 전달 불허 사유.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 장비로는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 무늬가 포함된 물품,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도주, 자살, 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실외운동 미실시 사유.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접견 불허 사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 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경우,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그의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수용자가 교정 성적이 우수한 때,
수용자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미결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는 경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접견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접견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금지 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편지 수수 금지 사유,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 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는 사유,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 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마약 유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 불용으로 정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때,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때, 편지를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편지 수발신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 암호, 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수용자, 마약 유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 불용으로 정하는 수용자, 처우 등급이 중, 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용자,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전화 통화를 불허할 수 있는 사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접견, 편지 수수 금지 결정을 하였을 때,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전화통화 허가의 취소 사유,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녹음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 전화통화 허가 후에 전화통화 불허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전화통화 불허 사유는 19번 파일을 참고하세요. 종교행사 참석의 제한 사유,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에 참석이 제한될 때, TV, 라디오 시청 금지 사유.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양육, 유아, 불허 사유. 유아가 질병,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용자가 질병, 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경비 등급별 설비 및 개호의 요건.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교정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개별 처우 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S1과 S2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 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는 요건.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이고 중간 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요건. 중간 처우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으로서 중간 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라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지원협의회의 외부위원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지역 취업 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취업 컨설턴트, 창업 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연합체의 임직원, 변호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사. 취업지원협의회의 외부위원 해촉 요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취업지원협의회 임시회 개최 요건.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분류심사 제외자. 징역형,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분류심사 유예자.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징벌 대상 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때,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분류심사 사항. 처우 등급에 관한 사항.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 등의 처우 방침에 관한 사항.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이송에 관한 사항.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기 재심사 사유.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수용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수용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수용자가 집행유예 실효 또는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수용자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신입심사 시 분류조사 사항.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 경력, 생활환경, 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심리적 특성, 마약, 알코올 등 약물 중독 경력, 가족관계 및 보호자관계, 범죄 경력 및 범행 내용, 폭력 조직 가담 여부 및 정도,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 음모 예비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한 도주 또는 자살기도 유무와 횟수, 상담 관찰 사항, 수용 생활 태도, 범죄 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석방 후의 생활 계획, 재범의 위험성, 처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심사 시 분류조사 사항, 신입심사 시 실시한 분류조사 내용이 변동된 사항, 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 소득 점수를 포함한 교정처우의 성과, 교정사고 예방 등 공적 사항, 추가 사건 유무, 재범의 위험성, 처우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분류조사의 방법, 수용기록 확인 및 수용자와의 상담, 수용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그 밖의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인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분류심사가 유예된 자, 즉 징역형,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이거나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 기본 수용급의 구분, 여성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 금고형 수용자, 19살 미만의 소년 수용자, 23살 미만의 청년 수용자, 마이너스 65세 이상의 노인 수용자,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수용자,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용자,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용자, 개별 처우급의 구분, 직업훈련, 학과교육, 생활지도, 작업지도, 운영지원 작업, 의료처우, 자치처우, 개방처우, 집중처우,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처우 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인 심의를 요구한 사항,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 각 교육 과정의 관계 법령, 학칙, 교육관리 지침 등을 위반한 때, 학습 이혹이 부족하여 구두 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때, 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교육 대상자 선발 취소 시 소속 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송할 수 있는 사유,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 징벌을 받고 교육 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때, 소속 기관으로의 이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학사고 시만 선발 요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교육 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거나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났을 것,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일 것, 교화 프로그램의 종류, 문화 프로그램, 문제행 동의 예방 프로그램,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교화 상담,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화 프로그램,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용자 자격 요건,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개방 처우급, 완화경 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가족, 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직업훈련 대상자 자격 요건.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우 기술숙련과정 지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해당 과정에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15세 미만인 경우, 교육 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 능력 및 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징벌 대상 행위에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 작업, 교육 교화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 신체 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훈련 계속 수행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 징벌 대상 행위에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소질, 적성, 훈련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요일, 공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용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거나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위독한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수용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직계 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이일인 때,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직계 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국내 기능 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입학식, 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밖의 가족과의 유대 강화 또는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5일 이내에 특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 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귀휴심사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심사한다.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수용관계, 범죄관계, 환경관계를 심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관계에는 건강상태, 징벌 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작업 교육의 근면성실 정도, 작업장, 여금 및 보관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공범, 동종범죄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가 있다. 둘째, 범죄관계에는 범행 시의 나이, 범죄의 성질 및 동기, 공범관계,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의 가능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이 있다. 셋째, 환경관계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 가족과의 결속 정도, 보호자의 생활 상태, 접견, 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귀휴의 정지 및 교통통신관계, 공범, 동종범죄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 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 귀휴심사위원 해촉 가능 사유.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귀휴자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 귀휴지 외에 지역 여행 금지,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또는 공범 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 금지,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다만 동행귀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귀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귀휴의 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의 귀휴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금지 물품의 종류.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 그 밖의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의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다만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낼 수 있다.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의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교정장비의 종류.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 전자장비의 종류.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영상정보 처리 기기라 한다.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 온도, 소리, 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를 전자감지기라 한다.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를 전자경보기라 한다.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비디오 카메라, 음주 측정기 등 증거 수집에 필요한 장비를 증거 수집 장비라 한다. 이외에도 물품 검색기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가 있다. 보호실 및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요건. 첫째, 보호실 수용 요건.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둘째, 진정실 수용 요건.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이거나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 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 생활을 방해하는 때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제2호, 이송, 출정, 그 밖의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제2호,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제3호,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제4호,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수갑과 포스는 제1호부터 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다. 머리 보호장비는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사용할 수 있다.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사용할 수 있다. 보호침대와 보호복은 자살, 자해의 우려가 큰 때 사용할 수 있다. 보호의자와 보호침대를 사용 시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보호의자와 보호침대, 그리고 보호복은 이상 3개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보호복을 제외한 보호의자와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 및 수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강제력 행사 요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수용자 이외의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교정시설의 안에서 교도관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보안 장비의 종류. 교도봉, 접이식을 포함한다. 전기교도봉, 가스 분사기, 가스총, 고무탄 발사 겸용을 포함한다. 투척용 최루탄, 발사용 최루탄, 전자충격기.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 기준. 교도봉, 전기교도봉은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가스 분사기, 가스총은 1m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m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 및 수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 첫째,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수용자 이외의 사람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교정시설의 안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 입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 수집, 허위 신고,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관심 대상 수용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 대상 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수용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수용자.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수용자. 조직폭력 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직폭력 수용자로서 무죄 외에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상습적으로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 도주, 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징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수용자 포상 기준.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응급 용무의 공로가 있는 때에는 가족만남의 집 및 소장 표창,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족만남의 날 및 소장 표창. 징벌 대상 행위와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에 처할 수 있는 행위 5가지. 형법, 폭처법,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 제작, 사용, 수수, 교환, 은닉하는 행위.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둘째,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또는 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에 처할 수 있는 행위 7가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작업, 교육,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의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셋째,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또는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에 처할 행위 8가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교육, 교화 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하는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 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넷째, 9일 이하의 금치 또는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 참가 정지, 그리고 30일 이내의 접견, 편지 수수, 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및 신문 열람 제한,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에 처할 수 있는 행위 4가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 제작 변조 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고. 다시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30일 이내에 신문 열람 제한. -30일 이내에 텔레비전 시청 제한. 30일 이내에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30일 이내에 작업 정지, 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30일 이내에 전화통화 제한. -30일 이내에 집필 제한. -30일 이내에 편지 수수 제한. -30일 이내에 접견 제한. 30일 이내에 실외운동 정지. 30일 이내에 금치. 징벌의 부과 기준. 경고, 작업 상여금 삭감, 금치를 제외한 30일 이내의 처우 제한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징벌 사유가 경합하거나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이외의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이외의 징벌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징벌 대상자의 나이, 성격, 지능, 성장 환경, 심리 상태 및 건강. 징벌 대상 행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자수 등 징벌 대상 행위 후의 정황. 교정 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 태도.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할 수 있는 요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 입건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조사 후 조치사항. 무혐의 통고,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조사 종결, 징벌위원회 외부위원회 위촉 요건.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교정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징벌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징벌 대상 행위의 사실 여부, 징벌의 종류와 내용, 처우 제한 기간의 징벌 기간으로의 산입 여부, 징벌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의 심의, 의결, 징벌 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 그 밖의 징벌 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출석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혐의 사실의 요지, 출석 장소 및 일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증인 신청 또는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형사 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도주에 우려가 있는 경우, 자해에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외운동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란 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징벌의 실효기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는 2년 6개월이 지나야 실효된다. 다시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및 작업상여금 3개월 삭감은 2년이 지나야 실효된다. 다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및 작업상여금 2개월 삭감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실효된다. 다시 9일 이하의 금치 및 작업상여금 1개월 삭감은 1년이 지나야 실효된다. 경고 및 30일 이내의 처우 제한은 6개월이 지나야 실효된다. 소장이 면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면담 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의 내용의 공개 시기. 위원회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공개한다.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공개한다.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촉 기준. 법무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 형사정책학 범죄학 심리학 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석방 심사위원회 해촉 기준.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가석방 적격 심사를 위한 사전조사 사항. 가석방 적격 심사를 위한 사전조사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신원에 관한 사항. 둘째, 범죄에 관한 사항. 셋째,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신원에 관한 사항에는 건강상태, 정신 및 심리 상태, 책임감 및 협동심, 경력 및 교육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교정 성적, 작업 장려금 및 작업 상태, 그 밖의 참고사항이고, 범죄에 관한 사항에는 범행 시의 나이, 형기, 범죄 횟수, 범죄의 성질 동기 수단 및 내용, 범죄 후의 정황, 공범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그 밖의 참고사항이다. 보호에 관한 사항에는 동거할 친족 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 직장명, 나이, 직업, 주소, 생활 정도 및 수용자와의 관계, 가정환경,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가족의 수용자에 대한 태도, 감정, 석방 후, 돌아갈 곳, 석방 후의 생활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이다.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용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범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용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하야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소장은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석방 심사
첫째, 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적격 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보,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의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둘째,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의 통념 및 공익 등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히 수용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재산범에 대한 심사.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수용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교정자문위원회의 기능.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수용자의 음식, 의복, 의료, 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노인, 장애인 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 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교정자문위원이 지켜야 할 사항.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교정자문위원회 해촉 사유.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집행법상 벌칙.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용자가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석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 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물품 반입, 미수범과 교정시설 내부 녹화, 미수범도 처벌한다. 금지물품은 몰수한다.